사실은 내적인 어떤 작업을 치중하고 싶고 또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저 그림의 전시회도 보시다시피 제목이 주제가 플로리시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어떤 마음을 먹고 마음대로 감정을 이렇게 하며 논일다가 어느 정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순연한 본래의 원형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게 이 전시의 주제거든요. 이 주제를 사실은 그림을 시작할 때부터 그 개념을 작가 저의 생각과 개념을 잡아놓고 많은 작품 한 50편 정도 작품을 했습니다. 그 중에 23편을 뽑아가지고 첫 전시회를 마련했거든요. 하여튼 저도 그런 방식을 한번 써봤죠. 선생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어떤 형상이 있다, 그죠? 그렇지, 추상하니까 일단 형상은 밀어내고 뽑아내고 본질적인 작업으로, 예를 들면 귤이나 레몬이 있으면 그게 구체적인 형상이잖아요. 그걸 꾹 짜면 접이 나오잖아요. 접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꽃 느낌이 나죠. 이제 자꾸 이렇게 네. 보다가 보니까 이제 정체되기 많이 드러나요. 경제로 처음에는 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는 나와 타이.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나와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되게 시대까지 넣어서 영상에 담겼다가 이제 자기 고유 색깔을 찾아서 하나로 완성되고 저 끝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영상 그림이 있거든요. 영상 그림 보면서 세계와 나가 융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맥락을 가졌어요. 그렇게 구성을 했죠. 그리고 요 작은 요런 것도 요건 요아용 의자에다가 배치해서 상상이 막 이렇게 하늘 나래를 칠 때 다시 지구에 발붙이고 있다는 그걸 기억해라. 너희 어린 시절에 정화를 해서 이제 내 마음 속에 있는 밝음과 어두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행로를 따라가다 보면 나만의 감정, 색깔, 기억들이 확 펼쳐지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피곤하니까 잠이 오고 잠 속에서 꿈을 꾸고 꿈 꾸고 난 뒤에 타인과 낯선 사람과 이렇게 만나져서 또 이렇게 스토리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저런 두 개 무의식 활용한 저런 거는 눈 감고 그린 작품.
예, 저거는 잠이 오는 작품 눈 뜨고 그리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 아예 눈을 감고 이 몇 가지 컬러를 골라서 마구 칠해가지고 문지를 때는 이제 눈을 뜨고 예, 그렇게. 직관화라 해가지고 막 문질러 놓고 형상이 이렇게 어렴풋이 드러나는 거기에다가 점이나 선을 하나씩 그어서 생명을 불어넣는 이렇게 된 거는 발가락을 그림으로써 아기 발가락이 되고 그렇죠. 아, 전시장 들어오면서 이 첫 번째 그림부터 네. 지금 봄이잖아요. 개나리가 활짝 피면서 기분이 아주 산들산들 봄바람을 타고 온 듯한데 이 그림이 그 마음을 그대로 담은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그리셨는지요? 어떤 개인이 한 사람이 특히 봄은 시작이고 뭐 마음을 낼 때, 꿈을 꾸거나 결심을 할 때 그 자기의 영혼의 컬러, 감정, 느낌을 이렇게 황금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퍼지는 그렇게 어떤 본질적인 추상의 회화로 묘사를 한 겁니다. 어찌 보면 불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거대한 날개를 펼친 물새이기도 하고, 그죠?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거는 불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마음 속에 활활 염원하는 그 필링을 이렇게 그려보고. 그림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파스텔 톤으로 아주 부드럽고 솜사탕 같아요. 예. 그거는 저는 이 오일 파스텔을 재료로 쓰는데 이 파스텔을 그냥 칠하지 않고 칠한 다음에 체온 손으로 이렇게 직접 일일이 문질러서 이 가로 세로 틈을 메꿉니다. 먼저 메꿔서 여기서 땀이 나잖아요. 그거하고 재료가 섞이는 바람에 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색마다 칠해놓고 다 조금씩 브랜딩을 해요. 커피 브랜딩 하듯이. 그러면 색상도 원래 고유한 색상 대신에 제가 원하는 색상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질러서 교차하고 강조할 때 있으면 하고, 요런데 선이 이렇게 된 거는 손톱으로 이렇게 결을 내서 다 손을 사용해서 그린 그림이라서 오히려 기계 시대, AI 시대인 요즘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하기 때문에 AI가 흉내낼 수 없는 그림을 그리자. 옛날에 인상파가 사진기가 나오고 난 뒤에 인상파로 이렇게 결이 있는 그런 그림으로 바뀌었듯이 지금 AI는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 그림을 할 것 같으면 다른 도구를 쓰지 않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체온을 담아야겠다 해서 재료도 오일 파스텔을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캔버스에 직접 문지르다 보면 여기 지문도 지워지고 손가락 끝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엄청. 그래 그거 식혔다가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느낌이 기존에 갖고 있는 파스텔보다 더 조금 안정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법적으로도 많이 곱심하셨고 손을 직접 문지르셨다 하니까 지금 전시 기간 동안만 다시 또 지문이 살아났겠네, 그죠? 예, 지금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새순처럼. 네. 원래 여기 구둑살이 박혀가지고 하얗게 됐는데 예. 지금도 하얀 게 조금 남아 있죠. 네. 근데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문이 나고 있어요. 이게 생명이죠. AI하고 다른. 분출하는 것 같고 충돌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 그림은 다른 그림보다 굉장히 좀 갈등했고 고심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거예요. 옆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있는데 문학의 데미안 소설에 보면 주인공 싱클레어가 데미안이라는 내 속의 멘토를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강아지와 산책을 하면서 비 온 뒤에 거리를 나섰는데 거리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내 과거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중요한 기억, 느낌 이런 것들이 컬러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한순간에 탁 펼쳐 보인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계기로 내 속에 나의 고유한 컬러들이 많이 섞여 있다. 감정도 기억도. 그래서 이 기억과 감정을 찾아내고 보니까 이렇게
그 감정들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돌하는 감정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것인가. 색깔이거든요. 그 연극이나 문학에서 보면 이 주인공 혹은 다른 인물들로 표현되지만 그림에서는 추상화에서는 하나의 컬러가 하나의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제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칠을 하고 뿌리고 문지르고 하면서 이걸 완성했는데 결국에는 내 안에 나가 서로 충돌하는 내면적인 갈등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좀 힘들게 그린 편이죠.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하나의 통합된 고유한 인격체로 거듭나는 최종 마지막 이 전시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요즘 컨템포러리 아트에서는 체험하는 그 그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 관람객이 작가가 그려놓은 그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완성된 사람의 가슴을 이렇게 열면 향기가 나게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그렇게 띄도 됩니까? 아, 네, 띄고 찢어도 되고 버려도 됩니다. 아,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망설이고 잘 안 떼시더라고요. 그럼 다시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일부러 이렇게 직접 참여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일치하도록 기획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의 시리즈 중에서 최종 마무리 작품이기 때문에 조명도 극적으로 이렇게 네모 그림에만 딱 잘라서 표현을 했고요. 이걸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고유한 인격체가 완성되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체험하면서 자기가 가져가는 그림입니다. 작품 제가 지금 첫 번째 개인전이기 네. 때문에 처음 봤는데 네. 제가 선생님 그 리플렛의 이력을 좀 보고 네. 또 이전에 네. 또 글을 쓰시고 또 예. 여러 가지로 상당히 미술가. 문학적인 그런 네. 감성이 풍부한 것이 미적으로도 사실 많이 느꼈거든요. 진짜 아,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훌륭한 작품을 하는 것을 보니 참 대단한 느낌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네. 개인적으로 꾸준히 이 작업을 해온 것하고 네. 거기에 또 발표를, 그러니까 공모전을 통해 갖고 여기저기 예. 사실 공모전이라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치열한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이 그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네. 싸움이지만은 네. 또 타인과 비교되는, 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네. 가치라든가 성과를 네. 이게 확인해 보는데, 그런데 제가 이 전시장에서 이렇게 쭉 둘러본 소감은 네. 마치 그 치열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뭐 우리가 태풍이 불고 네. 막 비바람이 치고 그런 이후에 하늘이 더 맑고 땅이 더 굵고 꽃이 더 고운 것처럼 선생님이 작업의 과정에 그런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네. 정말 고요하면서도 평화로우면서도 더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선생님도 그 과정에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 네. 안 그래도 문학과 연극, 뮤지컬, 오페라 같은 걸 쓰고 연출하다가 그쪽에서도 한 40년 동안 이력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무대 배경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특히 무대 미술에는 미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릴 때 미술에 관심도 많았고, 이 미술을 하게 된 계기는 아주 늦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쪽 분야에 있다가 이쪽 동네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건너갈 때 다리를 건너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있던 이력을 갖고 그대로 이쪽으로 건너와서 실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재료가 다르고 조금 예술의 스타일이 다르지만 제가 갖고 있던 것들을 녹여낼 수 있지 않나 해서 용감하게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신인 때 하는 그거지만, 저도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중후반에 든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조금 머쓱했지만
하지만 어떤 일반적인 풍토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했던 과정이고 사실은 내적인 어떤 작업을 치중하고 싶고 또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저 그림의 전시회도 보시다시피 제목이 주제가 플로리시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어떤 마음을 먹고 마음대로 감정을 이렇게 하며 논일다가 어느 정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순연한 본래의 원형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게 이 전시의 주제거든요. 이 주제를 사실은 그림을 시작할 때부터 그 개념을 작가 저의 생각과 개념을 잡아놓고 많은 작품 한 50편 정도 작품을 했습니다. 그 중에 23편을 뽑아가지고 첫 전시회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질문하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평온하고 고요하다는 것은 그 지난날에 폭풍 불고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지금의 연륜과 경험을 같이 믹스해서 하니까 그런 상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봐주시는 거겠죠. 선생님, 제가 영상에 제 유튜브에 담는 그러니까 제가 그림 그린 거 외에 이렇게 지인분들의 전시는 대략 좀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 그러니까 그림을 전공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떠나갖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을 살아왔는 거, 치열한 다양한 삶의 그런 삶의 반영이 캔버스에 담겨지면 훨씬 더 이야기거리가 풍부하고 사실 이 그림 그린다는 것은 어떤 뭐 기교랄까 잔재주 있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년, 20년, 30년 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림으로 담아낸다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것들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겠고 또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 제가 여기 작년에 86세 분, 지금도 87세 분께서 또 전시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자신한테도 상당히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 선생님도 아까 말씀해서 연세가 좀 드신다고 그래 하지만 저는 보기에 뭐 얼굴 모습도 지금 뭐 한 30, 40대 정도는 아주 건강해 보이시고 또 이 작품 준비한 것 못지않게 다음 2회 개인전, 3회 개인전은 어떠할까 벌써 아마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요? 사람마다 다 경험이 다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운이 좋게 예술 쪽에 한 40년을 계속 다른 분야에 종사를 해왔거든요. 거기에 있던 미술과 이런 혼합된 경험을 한 다리를 건너서 바로 미술로 건너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제 경험은 그 역동적인 경험이 어찌 보면 미술의 추상화로 이렇게 기운으로 좀 퍼지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그런 경험은 나이와 함께 굉장히 소중하고 80이 되어서 그림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빠를 수도 있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남다른 고유한 어떤 느낌을 갖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앞으로 제가 할 작업은 지금은 색과 면을 중심으로 한 색면 추상화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다음번에는 저는 이제 원래 추상화가 점, 선, 면, 색 이렇게 조합을 이룬 그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선을 중심으로 추상화의 중요한 요소인 그 요소에 천착해서 다시 선만으로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싶고 또 그 뒤에는 점만으로 된 추상화를 그려서 추상화의 본질을 탐색하는 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런 그림은 아직까지 컨셉을 정해서 들어간 그림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일할 생각입니다. 선생님 뜻하신 대로 잘 되기를 응원하겠고 근데 진짜 그냥 말이 아니라 굉장히 피부도 고우시고 건강해 보이십니다. 특별히 건강 관리를 어떻게 저는 하시는지. 강아지와 하루에 3번 산책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하고 오후에 하고 밤에 하고요. 10년 동안 그걸 해왔거든요. 그러면 매일 그림을 그리고 매일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그리고 맛있는 밥은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어찌 보면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루도 어떤 걸음 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0도의 온도와 36.5도의 체온. 19세기 사진기의 발명 이후 화가들은 재현의 의무에서 벗어나 빛을 쫓는 인상주의를 탄생시켰다. 지금은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 버린 AI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역설적으로 시대는 작가에게 체온을 요구한다. 장창호 작가의 작업은 AI 시대에서 차가운 알고리즘에 도달할 수 없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캔버스 위 무수한 회로의 미세한 행간을 기계적인 논리를 채우는 대신 그 위에 오일 파스텔을 올리고 물성 도구가 아닌 손과 손가락으로 문지른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온기이다. 손끝의 열기로 조금씩 녹아내리는 오일 파스텔은 캔버스의 거친 틈새를 메워나간다. 생명의 에너지가 색의 입자와 결합하여 흔적을 남기는 온기의 채색이다. 장창호 작가의 내 보이는 마음의 풍경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어났다. AI가 무결점의 이미지를 순식간에 출력해낼 때 작가는 서툰 왼손과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화면을 매만진다. 그렇기에 캔버스에 남겨진 오일 파스텔의 질감은 심신의 온도가 머문 자취이다. 이는 곧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의 증명이기도 하다. 차가운 디지털 알고리즘에 대항하여 작가의 체온을 화면에 이식한다. 다른 지문의 온기가 스며들면은 기계가 닿을 수 없는 인간적인 위로를 건넨다. 현대미술의 본질은 작품을 보고 느끼는 관람객의 공감과 수용이다.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관람객과 만나는 순간 새롭게 쓰이기 시작한다. 이번 전시 또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미완성의 전시는 관람객 여러분의 참여로 비로소 생명력을 얻을 것이다. 작가의 서툰 왼손과 뜨거운 손가락이 만들어낸 흔적들이 관람객의 시선과 만날 때 작품은 비로소 고유한 예술적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기 다른 의미로 꽃피울 수용 미학의 순간을 기다린다.